안녕하세요.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2주 사전학습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보건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은요, 보건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우선순위의 전략과 계획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계획을 이제 행동으로 현실화하는 단계가 바로 실행 단계가 되는 거죠. 보건 프로그램의 실행 원리로 이제 그 몇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목적성입니다. 한 목적성이라는 것은요, 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과 보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명확하게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발성으로서 그 보건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보건 프로그램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화고요. 이 사회화라는 것은 이 보건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 이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험이나 배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상자의 성장과 발달에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합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보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부분이 건강 증진이잖아요. 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상자의 지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태도나 아니면 기술, 행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이제 그 건강한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 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관성이라는 것은요, 대상자가 이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보건 프로그램의 실행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그 전략, 그 보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제 고민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할 때는 뭐 대상자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교육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이제 상위 레벨에서 뭐 정책적인 측면을 실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는 전략, 아니면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 같은 것들을 이제 동원하는 전략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건 프로그램을 이제 그 보건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제 보건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육하 원칙을 이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그 기억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실행하는가, 누가 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고 운영할 것이고 그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제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실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실행을 할 것인지, 왜 실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보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고 점검하는 단계,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그 활동하는 그 실행하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보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운영안을 작성하고 이제 점검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요, 우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뭔가 기획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펀딩이나 뭐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 지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
해줄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뭐 자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올 것인지 이제 계획하고 또 이제 실제로 보건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 사업을 계획해보고 그 실제로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보건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이제 그 역량 강화, 뭐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 분야 이외에 이제 다른 협력 체계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제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아니면 이제 장소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제공한 사람 장소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뭐 사전에 연락을 한다든가 미리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강사를 관리하고 또 보건 프로그램의 자료를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 실행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 실행 활동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뭐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이 보건 프로그램의 실행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상자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전 과정들이 과정상에서 이 대상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건 프로그램이 실행 단계에서 이제 처리하는 사항들을 보면요. 크게 이제 준비하고 실행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요, 우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자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그 준비 상태라든가 아니면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인하는 사전 그 체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현장 당일이 됐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딱 그 실행 당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담당자들의 그 역할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뭐 시간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행상에 만약에 뭐 뭔가 이제 변화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모두 끝났다. 그러면은 그 실행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소라든가 뭐 이제 각종 그 준비해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가까지 진행을 하는 게 정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상품 같은 거죠.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고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주로 우리가 이제 보건 사업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 홍보 도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뭐 TV나 라디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역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인쇄물이나 이제 뭐 현수막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주로 이제 그 보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 기관의 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상자들에게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이제 홍보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관리 기법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사실 뭐 보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상당히 많이 쓰는 이 간트 차트라고 하는 활동별로 진행 계획을 이제 도표한 간트 차트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1월부터 내년 이제 3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선은 이제 쿼터별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큰 계획들을 알 수 있게끔 분기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이 분기별 구분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이제 몇 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로 구분을 해 놓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보건 프로그램의 활동 요소, 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요구를 파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를 섭외를 하고 또 필요한 그 수행 인력 들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한다거나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하는 과정 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최종 평가회를 하는 이 보건 프로그램의 전 과정들을요 이렇게 간트 차트를 통해서 작성을 해 두면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라는 것들을 그 담당자 입장에서 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보건 사업을 할 때 가급적 이 간트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사전에 만들어서 그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놓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5W1H 체크리스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비점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앞서 살펴봤던 그 6가지 요소들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사전에 그러니까 거의 최종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뭐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정말 이게 최고의 방법인지 최선의 선택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행하는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무엇을 실행하는 게 좋은지 이 활동들 이외에 이제 다른 실행 방안들은 없는지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직전 단계에서도 왜 그 사람이 이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게 맞는지 그 시간에 이거를 실행을 하는 게 맞는지 같은 것들을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방법에서도요, 그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하는 게 옳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상정해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등을 고민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을 하고 예측을 해두기 위한 관리 기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행 단계에서 염두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